냉매를 볼 차례입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중요하다 했죠. 항상 학습 목표는 중요하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냉난방장치 정상 상태로 수리할 수 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진단 장비를 교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냉난방 장치의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정비를 할 텐데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의 차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교환하거나 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냉난방 장치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냉매를 볼 건데 냉매는 중요하면서도 안 중요한 친구다. 사실상 우리가 결론적으로 에어컨은 이 냉매의 온도 변환에 따라서 이 에어컨의 구동을 하는 중요한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냉매를 취급하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소에서 각자 사용하는 냉매가 있고 요즘에는 워낙 이 환경 규제가 좀 심해요. 그래서 냉매 사용이 약간 제한적이다. 냉매를 생산하는 업체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자, 냉매의 역사를 일단 살펴봅시다. 1900년대 초반에는 우리 구냉매 이제 옛 구자를 써서 옛날에 사용했던 냉매라는 놈이 있어요. 요 R12라는 놈인데 프레온 가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레온 가스인데 요 놈을 처음에 사용하고 봤더니만 오존층이 파괴가 되더라.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더라. 예전에는 이 우리 자동차를 사용하고 나면은 이 냉매에도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땅에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더라. 온실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산화탄소의 11,700배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프레온 가스를 버리니까 좀 심하더라. 구냉매를 썼더니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성층권에 올라가가지고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염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오존이랑 반응하더라. 그래서 오존층이 박살이 나더라. 그러니까 R10이라는 놈이 증발을 하는데 우리 냉매는 잘 증발하죠. 상온에서도 증발을 합니다. 이렇게 증발을 하는데 증발을 하고 보니까 뭐야? 쫙 증발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에 딱 닿았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염소가 생겼어요. 염소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염소가 생겨가지고 CL이라는 놈이 생겼는데 우리 오존층이라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놈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하더라. 반응을 한다는 거는 얘랑 묶여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더라.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온실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구냉매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이 프레온 가스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10년에 이 프레온 가스는 이제 생산이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구냉매는 이제 볼 수 없는 냉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은 뭐 태양에 강력한 자외선이 노출돼서 피부암이 생긴다.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백내장 생기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해수면에 플랑크톤이 없어져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져서 우리는 생선을 못 먹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냉매는 2010년 이후로 생산이 되지 않는다. 2010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몇 살 때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냉매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 구냉매에다가 얘들이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염소가 생기니까 이 염소가 나중에 올라가서 O3 그 오존이랑 화학적 결합을 해서 오존층이 파괴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신냉매 R134A라는 놈입니다. 수소를 포함한 불화탄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존과 반응에 생성되는 염소를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를 없애고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로 개발을 했어요. 결국 그 염소라는 놈이 이제 안 생기는 거야. 신냉매에서는 염소라는 놈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고 이 신냉매라는 놈이 개발해서 이제 오존층 파괴는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냉매를
만들어서 살짝 썼어요. 막 그렇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된 건 아니야. 이 신냉매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신냉매가 냉방 능력이 떨어져, 이게. 구냉매보다 수소를 섞어버리니까 냉방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수소를 혼합하니까 입자가 작아지게 되니까 이게 고무를 파고들어. 우리 장치에는 고무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맞죠? 오링이라든지 패킹 이런데 고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패킹에 어떤 고무를 파고들어 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부식을 초래하더라. 그리고 입자가 작아지니까 이제 압력이 너무 쉽게 올라가서 냉매가 과충전돼 가지고, 냉매가 과충전돼서 냉방 능력이 저하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냉매도 문제가 있구나. 신냉매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일단 냉매를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개선을 하자 해서 일부러 신냉매 같은 경우에는 냉매량을 조금만 넣거나, 응축기에 용량을 크게 응축기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그 냉매 순환에 좀 더 냉매량이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끔 하거나, 고무로 패킹된 냉부에다가 이제 나일론 코팅을 해가지고, 나일론 코팅을 해서 이런 침입을 막자. 그 다음에 신냉매 전용 오링을 개발하자.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근데 냉매를 개발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자동차를 개선한 건데, 이 개선하다 보니까 이놈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GWP라고 해가지고, GWP 글로벌 웜 포텐셜인데, 이게 지구온난화 지수예요. 지구온난화 지수. 지구온난화 지수. 지구온난화 지수를 초과하더라. 얘가 한 1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EU에서 이제 유럽에서 발표한, EU는 아니고 유럽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지수는 150 이하인 냉매만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부로 이제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냉매를 넣어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최신 냉매라고 R1234YF라는 놈인데, 이 친구는 이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교토의정서 뭔지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은 나중에 추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교토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야. 온실가스 물질로 규정을 한 거야. 이 신냉매, 최신냉매 아니고, 교토의정서에서 얘도 문제가 된다 했는데 규제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되더라 라고 발표만 한 거예요. 교토의정서에서. 그래서 규제를 딱히 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다가, 유럽에서 이제 다시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아까 GWP를 이제 150 이하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요 최신 냉매를 사용하면서 우리 수출차에는 이런 최신 냉매 장치가 들어간다. 요 오존층 파괴 지수 0이고, 지구온난화 지수 아까 쌤이 말한 GWP 이게 4예요. 4. 친환경 냉매이다. 아무튼 R1234YF라는 놈이 개발됐는데, 가연성 물질이지만은 폭발성 독성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요 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EU 맞네요. EU 맞네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2021년 내년에 신냉매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서 산업의 성장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 맞죠?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자동차도 그만큼 발달을 하는데, 이 발달을 함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냉매는 그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변화가 구냉매 R12에서 신냉매 R134A, R1234YF로 진화를 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온가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거는 심화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냉매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